오늘은 그 기다리시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와 삼국유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1교시에는 메타버스와 우리 한국의 세계문화유산과 관련시켜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쉬었다가 2교시에 삼국유사와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농담으로 어디 가는 버스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92년에 소설 크래시라는 소설이 있어요. 크래시라는 게 사실은 마약의 일종입니다. 마약. 현실과 초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약을 하면 마치 그와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아바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 아바타라는 건 아바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나오는데, 분신이죠, 분신. 화신. 화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일종의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 요즘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택배기사라고 밤 되면 이제 지구를 지키는 아주 애국이 아니라 애국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죠. 엄청난 일을 이제 하는. 이거 두 존재죠. 현실적 존재와 초현실적 존재가 왔다 갔다. 그러다 이게 이제 특히 재작년에 이게 굉장히 히트 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어디 밖으로 뛰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초현실적인 이제 이런 데 관심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5G라고 그래가지고 5G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보통은 메타버스가 게임에서 많이 이루어지던 건데 이게 이제 여러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문화유산 또는 이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이런 걸 가지고 드라마나 웹툰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많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메타버스 방가사유상을 가지고 재팬토에 올려서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이제 가까이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작년에 그 백제 세계문화유산 센터라는 데서 백제 세계문화유산을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국제학술회의를 이러는데 저보고 이제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이 해야지. 그랬는데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관장하고 청장하면서 VR과 AR,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가지고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되면 이제 이게 혼합현실이 돼가지고 메타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해온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그건 내가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메타버스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 봤더니 여러분들도 그 크래시라는 소설을 한번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제일 빨리 됩니다. 그다음에 영화로는 아바타 보셨죠? 현실과 초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해온 거를 한번 쭉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1995년에 이제 처음으로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갯벌은 이거 이제 자연유산입니다만 등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몰랐지만 이런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동골도였어요. 이게 이제 도남원인데, 이제 동골이라는 건 뭐냐면 창덕궁과 창경궁과 그 뒤에 있는 북원, 이걸 금원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비원이라고 그래요. 비원은 일제시대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걸 시크릿 가든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원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 기록에 북원으로 나옵니다.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또는 금원 이렇게 갈 수 없는. 근데 이거를 동골도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거는 제가 2000년에 고대박물관장이 돼가지고 2000년에 관장 되자마자 한 거는 현대미술전이고 그 다음에 걸 이제 준비하는 게 조선시대 기록화 시계. 우리나라에서 이 기록화를 가지고 처음으로 전시회를 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하지만 이 기록화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보게 된 게 동골도입니다. 이 동골도가 국보인데 고려대박물관하고 동아대박물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3벌인데 한 벌은 없어지고 한 벌은 고려대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데 고대박물관 거는 국보고 동아대박물관은 보물이었어요. 그 왜 사별을 뒀느냐 똑같은 건데 고대박물관은 이게 첩으로 돼 있는데 보관상의 문제로 전시를 안 했어요. 근데 동아대박물관은 이거를 전시를 하느라고 쫙 이렇게 붙여놨더니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들쑥날쑥 우그러졌어요. 상태가 안 좋다고 보물을 지적하고 고대박물관은 전시를 안 해가지고 상태가 좋다고 국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동아대박물관 것도 다시 저거 해가지고 국보로 지정이 됐어요. 이 기록화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이제 보게 됐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동골도인데 여기가 창덕궁이고 여기가 창경궁이에요. 여기가 이제 북원이에요. 근데 왜 놀랐냐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앞에서 그린 게 아니라 위에서 그린 거예요. 이거 부관법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 위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좋게 되면 드론을 띄워놓고 드론에서 찍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가상의 시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눈이 여기 있으니까 내 시점은 여기 있는데 그리는 건 여기서 그린 게 아니라 저 공중에서 그린 거예요. 이게 가상세계예요, 사실은. 이 굉장히 요즘 가상세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요즘만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거 참 재밌다. 사람은 여기 있는데 화가가 위에서 본 것 같이 찍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만 찍으면 사실 건물의 앞에는 많이 나타나지만 뒤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위에서 찍으니까 이게 다 나타난 거지. 대단하다. 근데 내가 이걸 왜 더 재밌게 봤냐면 여기가 이제 비원이잖아요. 여기 중앙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중앙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매일 여기서 위에서 보면 이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 중앙고등학교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더 이거를 아주 뜻깊게 본 거죠. 어떻게 화가는 여기 있는데 위에서 보듯이 했나? 나는 위에서 봤기 때문에 저게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위에서 찍은 거예요. 드론에서 찍듯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그 그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점에서 찍기도 하지만 가상의 시점에서 그릴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거를 그러면 전시할 때 그 건물들이 많은데 근데 이 동골도를 보면 그 동골도의 그 건물마다 그 건물의 편액이 다 있어요. 이건 선정전이다. 이건 인정전이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표시했어요. 직관 이렇게. 장독대도 있는데 장독대 그건 쓰질 않았는데 직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려면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선정전이고 인정전이고 뭐 하던 데고 어떤 왕이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보니까 일종의 메타버스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또 나도 그런 생각만 했지, 이걸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걸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게 이제 국립박물관장이 돼가지고,
국립박물관이 이제 고고관, 미술관, 뭐 아시아부, 아시아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마치 그 서양이나 아니면 일본의 동경국립박물관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그 고고관, 미술관, 뭐 이렇게 아시아관 이렇게 나는 게 동경박물관은 동양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만 아시아관이지. 근데 사실 이렇게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일본은 남의 나라 걸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제 분류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우리 역사를 할 때는 이거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독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몇 세기, 무슨 시대 이렇게 우리를 치면 고조선, 삼한, 부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자기 역사를 중심이 있는 나라는 자기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외국의 걸 많이 가져온 나라는 이제 아이템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일종의 식민지, 제국주의의 나라의 전시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특히 그때 이제 동북공정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고조선, 발해,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 대표적인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에도 고조선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삼한,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신라, 발해, 이렇게 나라별로 고려, 조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이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다.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다. 보통 박물관은 그렇게 얘기해요. 테마파크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교과서는 의미는 있지만 재미가 없는 건데 박물관은 의미도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박물관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와서 의미도 있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를 VR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제가 2013년에 2005년에 이제 북한에 가서 고구려 유물 가져와서 전시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만월대 발굴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월대에서 우리가 유물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북한 유물도 고려는 이게 수도가 개경이니까 그거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그 만월대. 근데 만월대 막상 가봐야 주춧돌밖에 없어요. 저 끝에 가면 이제 천문대 하나 있고 첨성대 같은. 그래서 이걸 이제 VR로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보여주자. 근데 어차피 북쪽에 가서 반월대 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디지털로 보여주자 해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디지털 복원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북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 황룡사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주춧돌밖에. 그래서 황룡사도 그때 이제 이걸 복원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던 차에 이거를 VR로 했더니 전부 이거 꼭 아날로그로 복원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로 하자. 이런 이제 지금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날로그로 안 하고 디지털로 하기로. 분황사도 지금 남아있는 건 3층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래서 와서 전시 보면서 남아있는 유물은 보여주고 황룡사 유물은 많잖아요. 근데 그 황룡사의 모습은 VR로, 분황사의 모습도 VR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2011년에 문화재청장이 됐어요. 근데 이때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을 디지털하는 데 대한 많은 이제 그 국제학술회의가 있었고 환장이 발표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계 문화유산, 우리나라 특히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해보자. 이걸 앞으로 이제 경주, 공주, 익산 이런 고도 지역을 디지털로 해서 사람들이 경주 가도 사실 과거의 경주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 과거의 경주, 과거의 부여, 과거의 한성 이걸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재청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세종시가 이제 그때 이제 완전히 특별시로 행정 수도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가지고 여기다 우리 박물관을 만들어줘서 워싱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문화유산 박물관도 여기다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유산 디지털 문화유산 센터 2026년에 개관할 겁니다. 이때 이제 많은 그 사이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언제 지금 고궁박물관에 가면 문화 나눔방이라고 있어요. 디지털 문화 나눔방. 거기 지금 그동안 AR, VR, XR까지, XR이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여태까지 한 거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 창덕궁 같은 경우 상림 십경 그래가지고 거기를 상림이라고 해요. 그 동거를 상림 십경 해가지고 십경에 대한 거를 가지고 메타버스로 완전히 특별시로 제가 가서 한번 해보니까 이제 헤드셋을 쓰고 왔는데 한 15분 해요. 15분 하니까 한 10분까지는 괜찮았는데 10분 지나가니까 머리가 띵하고 눈이 좀 침침해지고 야, 그래서 이 10분 이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웬만한 문화유산은 다 이제 이렇게 XR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자녀 내지는 손주 얘네들은 뭐 그냥 게임하듯이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더 이제 탐구욕이 생기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나 손주 손녀하고 이렇게 이런 데를 같이 다니면서 하려면 여러분들도 이거를 야 이거는 우리는 안 하러 5세대지 말이야 이 디지털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어령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다 디지털 5세대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러니까 우리 손주 손녀도 디지털만 해가지고 안 돼요. 걔네들도 디지털도 해야 되지만 또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융합돼야 되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2011년에 창덕궁 특별전을 그때 문화재청 이제 50주년이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박물관장 할 때 가졌던 컨셉 이거를 쭉 가면서 건물을 보여주고 건물이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으면 설명해주는 이런 걸 시도해봤습니다. 시도해서 아주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VR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그거 재밌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박물관에서 그런 거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주 사람들한테 야 이건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2015년에 개성 만월대 특별전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이제 광복 70주년으로 우리가 이제 2007년부터 북한 개성에 가서 남북 공동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이제 특별전을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에서는 개성박물관, 남쪽에서는 고궁박물관에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월대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는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드셋을 쓰면 저기 이제 만월대의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그냥 만월대의 아직 발굴이 이렇게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 현장의 모습은 보여주지만 그 당시에 발굴했던 걸 기초로 해서 거기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못하고 그냥 중요한 회경전 정도 이제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북이 같이 공동 발굴했으니까 그 유물을 갖고 와서 특별전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발굴된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걸 3D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3D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유물들은 3D로 만든 유물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저게 진짜인지 3D로 만든 건지 사실 구별하기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 내지는 디지털을 활용한 이런 세계문화유산 내지는 문화유산 전시가 여러 군데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메타버스 그러면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야, 저건 좀 생경한 개념인데, 또는 저게 세계문화유산, 상국유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거예요. 또는 저건 굉장히 현대적인, 굉장히 모던도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건 메타버스예요. 메타라는 거는 가상적인 내지는 초월적인 그런 뜻이고, 유니버스는 하나의 세계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가상세계 내지는 초월세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메타라는 말은 그럼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심리학을 조금 아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기본적인 것부터 채워지면 이제 자꾸 욕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매슬로우가 49년에 이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제시했고, 이게 이제 행정학, 뭐 여러 분야에서 경영학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인간의 욕구라는 게. 근데 사실은 이제 잘 안 알려진 건데, 이 매슬로우가 1968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메타 욕구라는 걸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메타 욕구. 메타 욕구라는 거는 일종의 초월의 욕구예요. 초월의 욕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근데 인간이 현실적인 욕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초월적 욕구가 있어요. 초월적 욕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적인 욕구예요. 종교적인 욕구가 초월적인 거 아니에요? 왜? 영생을 하겠다. 응? 내가 내세에 가서 극락세계 가겠다. 그 초월적인 욕구지 현실적인 욕구가 아니죠. 이 굉장히 그러니까 종교적인 욕구, 인간이 바라는 어떤 그 꿈, 희망, 이상, 이게 사실은 메타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뭐 요즘 와서 얘기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인간이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욕구라는 거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다 인정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얘기하냐면, 알타미라 동굴벽화하고 라스코 동굴벽화 있잖아요.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라스코 동굴벽화는 뭡니까? 동물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 동물을 왜 그렸을까요? 저 동물을 내가 지속적으로 잡고 싶다. 이 욕구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동물을 그렸지만 그린 목적은 뭐예요? 사냥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메타 욕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을 내가 리얼리즘에 의해서 동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목적이 저 동물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잡았으면 좋겠다. 이 염원이 담겨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메타버스의 최초의 작품은 라스코 동굴벽화와 알타미라 동굴벽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문화유산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죠? 네, 방구대 안각합니다. 울산 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가면 지금 여기 사연 때문에 나와가지고 물이 있어서 여기 안각화가 있는데, 건너가야지 볼 수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게 해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보려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여기다 뭘 설치했어요? 만원경을 설치했어요. 만원경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뭐가 좋아요? AR이나 VR이나 또는 메타버스를 하면 진짜 좋은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탁본한 거거든요. 탁본한 건데 이거보다 더 이제 잘 보려면 더 잘 보이죠. 요렇게 천변 건너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라스코 동굴벽화보다 더 메타버스적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는 동물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작살이 있어요, 작살. 잡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또 그물이 있어요. 배가 있어요. 배 접고 가서 그물로 잡겠다. 거기다 아예 작살까지 찍어버렸어요. 이거는 고래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의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엑스타즈에 이르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동물을 많이 잡게 해달라는 의뢰를 한 걸 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고래를 더 많이 잡기를 바라는 이런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 그림들은 고래가 아니라 육상동물들이에요. 육상동물. 근데 이 육상동물도 멧돼지, 호랑이, 사슴 뭐 이런 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결국 뭐예요? 저 동물을 잡았으면. 여기도 사람들이 있고 특히 가면이 있어요. 재밌는 게. 가면 있죠? 하회탈 같은 게. 근데 사실 안각하에 가면이 왜 있을까? 여태까지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제 이유에 대해서 뭐 밝혔는데 사실 시원치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메타버스를 하면서 저 가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왜 저 가상현실을 보려면 뭘 썼죠? 헤드셋. HMD라고 그래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요. 디바이스. 이걸 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 경계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가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의뢰를 할 때 결국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면극이라는 게 있죠. 탈춤. 자, 제가 최강식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 말뚝이 탈을 쓰면 저는 뭐가 되는 거야? 말뚝이가 되는 거야. 내가 각시탈을 쓰면 나는 각시가 되는 거야. 이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가면이라는 것도 뭐예요? 가상의 얼굴이잖아요. 가상의 얼굴. 그러니까 현실에 있었던 사람이 헤드셋을 쓰듯이 가면을 쓰면 다른 가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걸 이제 가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할 땐 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탈이 왜 탈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는데 저는 이번에 저거 보면서 저 탈이 결국은 현실을 현실 세계를 초월한 벗어난 우리가 뭐 해탈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여튼 들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2km 올라가면 천전양각화 나오는데 천전양각화에는 저게 없어요. 그 동물이나 뭐 고래가 없고 동심원이나 이렇게 마른 뭐가 나오는데 이건 태양, 이거는 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까 그는 수렵 체지가 쌓이고 여기는 식량 생산 단계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농경 단계로. 농경을 하려면 햇빛이 잘 비춰져야 되고 일조량이 비가 적당히 이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전양각화는 뭐예요? 햇빛이 잘 비치고 비가 제때제때 와서 어떻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 거예요. 여기서도 의뢰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면이 나타납니다. 그 의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지금 현실 세계에서 가상적으로 초월해서 좋은 조건에서 좋은 생산을 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것을 여기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각하는 그렇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구려의 고분벽화도
굉장히 메타버스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덕흥리 고문인데 이게 408년에 그려져서 연도가 정확한 건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덕흥 유주 자사하고 그때 13군 태수 베레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태수할 유주 자사를 할 때 자기 소속된 13개 군의 태수가 와서 자기한테 배하라는 모습을 이승에서 있었던 걸 그대로 그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면의 벽에 있어요. 근데 그 사면 벽 위에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견우와 직녀가 있고 요게 뭐죠? 요게 은하수예요. 자, 근데 견우와 직녀라든지 은하수라든지 이게 실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상세계예요. 이거야말로 가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그림은 아까 그 13군 태수가 와서 그 배려하는 거는 현실적이지만 이거는 가상의 세계. 아까 그거는 현실, 이승의 세계고 이건 뭐예요? 저승의 세계예요. 저승의 세계. 자기가 저승의 세계. 네. 우리가 견우나 직녀 봤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가상적인 거예요. 특히 은하수가 저렇게 생긴 게 아닌지 안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가상적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인간은 결국 이승에서 삶을 마치면 저승으로 저렇게 간다. 저승으로 저렇게 간다. 자, 더 재밌는 거는 강서대묘입니다. 강서대묘. 강서대묘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 이렇게 나오는데 좌청룡, 북현무 이게 북현무인데 현무를 보면 이게 거북이 같은데 이거는 뱀이에요. 이 동물은 실제한 동물입니까? 가상의 동물입니까? 가상의 동물이에요. 주작도 실제의 동물이에요? 가상의 동물이에요? 가상의 동물. 다 가상의 동물이에요. 사람들이 내세에는 저 세상으로 가는데 이런 동물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지켜줄 거다. 이거 보면 안각화도 그렇고 고구려 부분벽화도 굉장히 메타버스적으로 메타버스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거기 무슨 얘기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같이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청룡 주작.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맨 위에 보면 맨 위에 연화문을 황룡이 있고 연화문으로 장식했어요. 그건 뭐야 결국 이승에서 저승. 그다음에 연화장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연화장 세계. 3세계, 3단계 세계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벌써 이승과 저승, 그다음에 현실과 초현실 세계를 다 생각하고 그거를 그렸죠. 물론 요즘 메타버스는 그걸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제 다른 것이지 기본적인 세계관은 메타버스적인 세계관을 이미 갖고 있었다. 이 무령왕릉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왜 재밌냐? 묘지석인데 하나는 매지권이에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토지 신한테 돈을 10만 문을 주고 샀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는 오수전이 놓여 있어요. 이건 실적 화폐예요. 근데 매지권에 10만 문을 줬다. 그거는 가상화폐예요. 이제. 요즘 말로 NFT라 이거 NFT. 이게 이제 저거든요. 1만 문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코인,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때 돌로 한 거지, 돌로. 그러니까 그 관념은 거의 같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황룡사탑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봐야 주춧돌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경주 와서 말이야 보면 황룡사탑 하나 탁 뭐 있어야 되는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를 구할 수가 없고 나무를 구해서 지을 수는 있는데 태풍이나 지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서 가상현실로 태블릿 PC를 보면 지금 남문하고 회랑이 나오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충탑이라든지 장유종상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은 이제 시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거에는 이게 이제 건전물이 처음 석굴암이 발견됐을 때인데 저희는 70년대에는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70 몇 년부터인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처음에 이제 메트로폴리탄에서 특별 전시할 때 이제 시도해 봤는데, 왜냐하면 메트로폴리탄 관장이 그 황금의 나라 신라전을 메트로폴리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석굴암을 뉴욕 가서 메트로폴리탄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로 우리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만월대를 하면서 그 중심 전각, 회경전,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월대 왔는데 뭐 빈터만 있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정전을 보든지 근정전을 봐야 뭐 궁궐이 이만하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강현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만월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월대는 이렇게, 지난주에 그 강화도 답사관 분들은 내가 얘기해서 알겠지만 고려 궁궐의 특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위로 올라가게. 만월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줄 건물 중심으로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국 선사박물관 한번 가보시면 재밌어요. 여기는 아이스맨 웨지 AI를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려면 건물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사람.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이 지금 석조전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 가면 용천동굴이라고 진짜 좋은 동굴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개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가 저쪽 송육을 개방했다가 그 종류석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종류석이 위에서부터만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위에서 내려온 거고 밑에서 올라간 게 만난 것도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황홀하고 그 안에 물도 있고. 근데 이거 공개했다가는 몇 년 만에 저거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증강현실을 통해서 쫙 아바타가 가면서 다 보여주는 이런 방법을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근데 커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커서가 아니라 아바타가 가면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제페토의 방가사회상을 올려가지고 과제를 내주면서 하고 있고, 훈민정음은 이제 지금 NFT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상현실은 인간이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거고, 증강현실은 컴퓨터 내 가상현실을 현실 세계로 불러내는 거고, 혼합현실은 이게 다 혼합된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다 합친 거를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XR인데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앞으로 사라진 거 또는 접근하기 어려운 거, 훼손된 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면서 우리 세계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대중들이 더 쉽게 접근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될 것이다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러한 메타버스 개념을 가지고 삼국유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